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어드밴 세션 클립 논문 발표를 맡은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양시찬입니다. 오늘은 클립이 자연어를 슈퍼비전으로 사용해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이를 별도의 다운스트림 학습 없이 제로샷 클래시파이어로 사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네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기존 픽스드 라벨 비전의 한계를 보고 그 다음 클립의 컨트라스티브 프레 트레이닝과 제로샷 클래시파이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핵심 실험 결과를 보고 마지막으로 논문의 한계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고정 라벨 대신 자연의 슈퍼비전으로 트랜스퍼레이블 비주얼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클립이 해결하는 핵심 문제는 기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예측할 개념을 사람이 먼저 정해야 한다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인 슈퍼비전 모델은 이미지넷처럼 정해진 클래스와 정답 라벨을 이용해 피처 익스트랙터와 클래시파이어를 함께 학습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새로운 비주얼 콘셉트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라벨드 데이터가 필요하고 태스크가 바뀌면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를 다시 학습하거나 어댑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즉 모델이 잘 학습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아웃풋 스페이스 자체가 트레이닝 단계에서 고정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논문은 이 픽스드 라벨 슈퍼비전이 비전 모델의 제너럴리티와 유저빌리티를 제한한다고 보고 슈퍼비전 형태를 라벨에서 자연어로 바꾸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클랩의 첫 번째 선택은 자연어 자체를 슈퍼비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이 계열의 방법을 unsupervised나 self-supervised 중 하나를 억지로 분리하기보다 공통적으로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을 사용한다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존 캡션 데이터셋보다 훨씬 큰 규모를 만들기 위해 공개 인터넷에서 4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수집해 WRT를 구성했습니다. 약 50만 개 쿼리를 사용하고 쿼리당 최대 2만 개 페어를 포함해 특정 콘셉트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완화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중요한 점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단순히 이미지 피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단계에서부터 랭귀지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클립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계산 효율 때문에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자들은 처음에는 이미지를 보고 캡션을 생성하는 랭귀지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미지에도 표현 가능한 문장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워드 시퀀스 전체를 예측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실제로 피겨2를 보시면 트랜스포머 랭귀지 모델은 단순한 백 오브 월드 프레딕션보다 이미지넷 제로샷 성능을 약 3배나 느리게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백 오브 월드의 프레딕티브 오브젝티브를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구별하는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티브로 바꾸자 다시 약 4배 에피션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클립은 문장을 생성하는 대신 어떤 텍스트가 어떤 이미지와 실제로 함께 등장했는지만 맞추도록 문제를 단순화했습니다. 클립의 학습은 배치 안에서 정답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인코더의 아웃풋은 각각 프로젝션을 거쳐 같은 쉐어드 인베딩 디멘션으로 이동합니다. 이 벡터를 L2 노멀리제이션을 하면은 길이가 1이므로 더 프로덕트가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됩니다. 따라서 i번째 이미지와 j번째 텍스트의 로짓은 sij는 알파 곱하기 vi 트랜스포스 tj이며 알파는 타우분의 1은 시밀러리티의 로지 스케일, 즉 소프트맥스의 샤프네스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입니다. n개의 페어로 만든 n/n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두 방향에서 읽어보면 이미지 to 텍스트 방향은 한 이미지 배치에 n개의 텍스트 중 자기 텍스트를 찾는 n의 클래시피케이션이고 텍스트 이미지도 한 텍스트가 n개의 이미지 중 자기 이미지를 찾는 같은 문제입니다. 두 방향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 평균하면 시메트릭 오브젝티브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은 정답 페어인 다이어고널의 시밀러리티는 높고 오답 페어인 오프 다이어고널 논 매칭 페어의 시밀러리티는 낮추도록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와 프로젝션을 함께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클립이 제로샷 트랜스퍼는 텍스트 인베딩을 클래시파이어 웨이트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데이터셋의 클래스가 플레인, 카, 도그, 벌드라면 각 클래스를 a photo of a 라벨 같은 자연어 프롬프트를 바꾼 뒤 텍스트 인코더에 넣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마다 하나의 텍스트 인베딩이 만들어지고요. 테스트 이미지도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인베딩으로 만들고 이미지 인베딩과 각 클래스 인베딩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합니다. 이 시밀러리티를 템퍼레처 스케일링과 소프트맥스에 넣으면 클래스 프로바빌리티가 됩니다. 논문은 이 구조를 L2 노멀리자이즈드 인풋과 웨이트를 사용하는 멀티노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해석하고요. 이 관점에서 텍스트 인코더는 자연어 디스크립션으로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를 생성하는 하이퍼 네트워크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의 트레이닝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클래스를 텍스트로 정의하는 순간 클래시파이어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클립은 특정 100번 하나를 제한한 논문이 아닙니다. 이미지 클래스 인코더로는 5개 레지넷 계열과 3개 VIT를 학습했고 텍스트 인코더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모델은 4억 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32 에포크 동안 학습했고 배치 사이즈는 32,768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전 트랜스포머는 256개의 V100 GPU로 12개월 동안 학습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논문에서도 별도 언급이 없는 클립 결과는 가장 성능이 좋았던 VIT 라지 14를 336 픽셀 레졸루션으로 추가 학습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즉 방법은 단순하지만 결과를 해석할 때 웹스케일 데이터와 컴퓨터를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대표 결과부터 보면 베스트 클립은 이미지넷에서 76.2%의 제로샷 터본 어큐러시를 기록합니다. 이 수치는 이미지넷 128만 개의 트레이닝 이그샘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리지널 레지는 50의 정확도가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27개 데이터셋에서 제로샷 클립과 레지넷 50 피처 위에 슈퍼바이즈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한 베이스라인을 비교하면 클립이 16개 데이터셋에서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주얼 앵그램스의 11.5%로는 히스토리컬 레퍼런스로 제시된 값이므로 동일 조건의 컨트롤드 메서드 컴퍼리션으로 읽으면 안됩니다. 또한 이 결과를 클립이 슈퍼바이즈드 비전 전체를 이겼다고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피겨 5의 비교 대상은 당시 전체 소타가 아니라 비교적 단순한 레지넌 50 라이니어 프로브 베이스라인입니다. 실제로 논문도 스페셜라이즈 태스크나 풀리 슈퍼바이즈 소타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갭이 있다고 명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 실험의 의미는 데이터셋 스페시픽 트레이닝 없이도 태스크 어거니스틱 프리 트레이닝에서 꽤 경쟁력 있는 클래스파이어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클립에서는 클래스 네임 자체가 모델 인풋이므로 프롬프트 디자인이 클래스파이어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덕보다 A Photo of Dog처럼 프리트레이닝에서 볼 법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미지넷 아큐레시가 1.3포인트 오릅니다. 80개 컨텍스트 프롬프트를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앙상블하면 3.5포인트가 더해져 전체 개선은 거의 5포인트입니다. 피겨 6는 라벨드 익샘플의 양과 비교하는 피겨인데요. 같은 클립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제로샷 클래스파이어가 평균적으로 약 4샷 라이니어 프로브와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개된 다른 레프리젠테이션까지 포함한 비교에서도 당시 스트롱 16샷 클래스파이어 수준에 근접합니다. 저자들은 자연화가 콘셉트를 직접 스페시피케이션을 하는 반면 프리샷 클래스파이어는 몇 장의 이미지 이그샘플에서 콘셉트를 간접적으로 추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실험 범위의 비교이며 제로샷이 본질적으로 퓨샷보다 우월하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클립은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펙티브 로버스트네스를 보였습니다. 저자들은 이미지넷 아큐레시가 비슷한 스탠다드 이미지넷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제로샷 클립이 이미지넷 얼, 오브젝트넷, 이미지넷 스케치와 같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서 성능 저하가 훨씬 작았고 로버스트네스 갭을 최대 75%까지 줄였다고 보고합니다. 다만 논문도 이 결과의 원인을 제로샷 자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클립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규모와 다양성,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 아키텍처가 동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로버스트네스에 직접 기여했는지는 이 실험만으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쿼드란트를 보겠습니다. 태스크 커버리지에서는 카운팅, 세서리티, 트래픽 사인, 디스크 사이언스 에스티메이션과 같은 스페셜라이즈드 하거나 애브스트랙트한 태스크는 약하고 많은 태스크가 리얼 찬스일 수 있음을 저자도 인정합니다. 트루 OOD에서는 large and diverse training 데이터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엠리스 제로샷은 88.4%로 라우 픽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95.2%보다 낮습니다. 모든 것을 effectively in distribution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접근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Scale and Evaluation에서는 400밀리언 페어스를 32의 에폭 동안 학습해 11.8 빌리언 이미지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했습니다. 단순 스케일링 비용이 크고 저자는 오버롤 소타까지 약 1000배 컴퓨터를 추정합니다. 밸리데이션 셋 반복 조회와 27 데이터셋 슈트가 디벨롭먼트와 일부 코어 어댑트 됐다는 점도 반복론의 한계입니다. 바이어스 앤 인터페이스에서는 uncurated 웹 데이터와 소셜 바이어스가 학습됩니다. 캔디데이트 클래스와 클래스 디자인에 따라 아웃풋과 포텐셜 하임이 달라지고 제로샷 클래스파이어도 주어진 캔디데이트 클래스 셋 안에서만 선택됩니다. 또한 클립은 퓨샷 어댑테이션을 직접 최적화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플렉시빌리티를 유니버설 제너레이션과 동일한 계열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클립에서 기억할 것은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슈퍼비전을 고정된 클래스 라벨에서 자연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웹스케일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캡션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페어 매칭이라는 컨트롤시블 오브젝티브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렇게 정렬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는 클래스를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제로셔스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클립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태스크마다 클래시파이어 헤드를 다시 학습하는 대신 태스크를 랭귀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플렉시빌리티가 유니버설 제너럴리제이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태스크 커버리지와 데이터셋 디스트리뷰션, 컴퓨트 바이어스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립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